남자가 그냥 가 그냥 더워가지고 안녕하세요. 미소사이클링 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등입니다. 네, 이번 대회 영상은 8월 26일 전라북도 장수에서 열린 제3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전국 자전거 대회 영상입니다. 네, 한우 육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아쉽게도 사과는 철이 아니라서 사지도 못하고 구경만 조금 하고 왔는데요. 대회 이름이 너무 귀여워서 이름에 남았던 대회였습니다. 네, 저희는 첼로 로켓 레이싱 팀과 함께 참가를 했고 이 대회가 참가 기념품도 있고 완주 기념품도 있고 또 게다가 시상을 10위까지 했죠. 네, 그리고 현금으로 준다 그래서 굉장히 해자 대회라 전국 곳곳에서 아는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MCT를 방불케 할 정도로 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반가웠어요. 네, 저희가 이날 대회 전에 대회 코스를 그대로 탔는데 좀 유산소 페이스로 탔죠? 네, 전날 도착을 조금 늦게 해가지고 1시쯤 했었나? 네, 해가지고 한 2시 넘어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더울 때 타서 한 바퀴를 타고 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코스였어요. 네. 이 다음 날도 대회가 있었고 그 다음 날도 좀 세게 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TDD 때 3일을 연장 되게 힘들게 타야 되기 때문에 3일간 체력 안배를 하기 위해서 이날은 진짜 최선을 다하진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후회되네요. 열심히 탈걸. 일단 코스는 88km예요. 저희가 요즘 많이 나가고 있는 그란폰도 대비해서는 코스 길이는 짧은데 이게 생각보다 쉬는 구간이 없더라고요. 네, 초반에는 속도가 워낙에 빨라서 쉴 수가 없었고 중반에는 낙타 등이 좀 많아서 쉴 수가 없었고 후반에는 높은 오르막들이 두세 개가 연달아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힘들었던 코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메인 오르막이 이제 20분이 넘는 무릉 고개였는데 거기가 하이라이트였고 네, 그리고 그 계곡 물소리가 나고 굉장히 뭔가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대회 페이스로 가니까 그냥 죽을 맛이더라고요. 아 진짜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대회 피니시 전까지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 쉽지 않은 멘탈을 부여잡아야 되는 코스였고요. 네, 운동장에 좀 평화롭게 들어올 방법들이 많은데 이상한 언덕을 넘고서 미친 듯한 다운힐을 하고 90도 코너를 3번을 한 다음에 폴과 턱을 넘어야 피니시를 할 수 있는 조금 난해한 대회였습니다. 네. 남자 로드, 남자 MTB 100이 5분 간격을 두고 출발을 했어요.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여성 로드와 MTB가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남자분들이 몇 분 섞여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예. 실제로 앞에 그룹 같은 경우에도 여자분들이 한두 분씩 섞여는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다 실격을 시켜버리면 그렇게 아무도 출발을 안 할 텐데 그냥 이렇게 규정은 나눠져 있지만 뭐 지키는 사람만 좀 바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조금 걱정을 맞아요. 해봅니다. 네. 일단은 5분 간격을 두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선두팩 기준으로는 서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 차이인 거죠. 네,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냥 경기 끝나고도 한 2-30분 있어야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기대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분들이 절대 파워가 높지 않다 보니까 평지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평지와 다운힐이 많은 이 대회에서는 그래도 남자들보다 평속도 좀 낮게 나오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 대회에서는 여자들끼리 그래도 레이스를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까지 여자 그 대회라고 하면 뭐 힐클라임이라던가 아니면은 크리테리움이라던가 되게 짧게 해서 끝나는 게 많았는데 만약에 88km를 여자들끼리 돌리면서 타게 되면 그래도 얼마나 재밌을까. 2시간 반, 뭐 3시간, 뭐 3시간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정도를 같이 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근대는 마음으로 이제 대회장에 같이 종종 보는 친구들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네, 앞에는 현진이, 김현진 선수가 열심히 리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오픈 전이죠? 네, 아직 계측점을 밟기 전이고 여기 오기 이전에 그 퍼레이드 구간이 있었어요. 2.5km 정도 네. 되는 퍼레이드 구간이요. 네, 이제 계측칩을 계측선을 밟았습니다. 네, 파워를 좀 미리 올리셔야 되는데 왜 탄력을
안에 앞에 좀 중앙 분리대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 올렸던 것 같아요. 이게 출발 순서가 남자 로드 그리고 남자 MTB 그리고 여자 로드 MTB 이런 순으로 돼가지고 5분 간격으로 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뭔가 좀 많이 아쉽죠. 빨리 달릴 사람이 사실 앞에 가고 느리게 달릴 사람들이 뒤에서 출발하는 그런 그림이 돼야 이런 추월하는 모습 같은 게 없어질 수가 있는데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빨간색 빕을 입은 여지현. 네, 올해 MCT 부문에서 이제 여성 1위를 차지했죠. 핑크 저지를 차지했죠. 네. 사실 지연이도 이제 같이 온 친구들이랑 그 남성 라이더들이랑 같이 타려고 했다가 이거 부문이 나눠져 있다는 소식을 이제 현장에서 듣고 이제 저 언니 동생들이랑 이제 타게 된 겁니다. 내가 얘기를 해줬었어. 이게 물론 안 지키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지만 지금 여자들끼리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올해 유일한 대회다. 그쵸. 그거를 네가 가서 끌어줘도 괜찮지만 이런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 얘네들한테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냥 아쉬운 상황이지 않을까. 뭐 가서 같이 타더라도 끌진 말고 그냥 뒤에서 촬영을 하거나 구경을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끌면 그림이 이상해질 수 있다. 근데 그러다가 남들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끌어도 뭐라고 할 말은 당연히 없다. 네, 이거 기회를 한번 살려줘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런 선택을 아마 해줬었는데 네, 저희가 한다고 모두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네 100만 킬로 팀의 여지현 그리고 저 그다음에 현진이 김현진 그리고 와츠팀의 김진님까지 여성 부문에서 이제 포디움을 설 수 있는 자주 올라가는 네 자주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과 지금 양내리막 평지를 빠르게 로테를 돌려가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파워부자 여지답게 평지에서 속도 47, 8 어마어마하네요. 네,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뭐 먼저 출발한 그룹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따금씩 뭐 떨어져서 달리고 있는 분들은 있지만 네, 그룹은 볼 수 없습니다. 네, 50이 넘어가는 속도. 그리고 안개가 오전에 되게 많이 끼고 추웠는데 낮에는 정말 더웠던 그런 하루였죠. 맞아요. 여기서 남자 부문은 혹시 출발을 어떻게 했나요? 남자 부분도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네. 저희가 9시에 출발을 했고 네. 그냥 앞쪽에서 너무 파레이드도 사실 저희도 막 당당하고 떳떳하지는 않은 게 그냥 가서 출발을 하면 이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 타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탄다고 해도 88km를 풀게스로 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88km를 탈 생각으로 어느 정도 페이스 조절을 하면 우리를 잡겠다고 달려온 사람한테 반드시 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88km 레이스하는 사람과 앞에 추격을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불살라버리는 사람들 이거 간의 속도 차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늦게 네. 출발한 만큼의 시간 어드밴티지를 무조건 얻고 그리고 앞 사람들은 뒷 사람이 몇 시에 출발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쵸. 이게 경기 운영이 전혀 불가능해지니까 먼저 출발하면 그냥 지는 대회라고 보면 되는데 누가 늦게 출발하나 스탠딩 잘하나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그 예측지 앞에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8시, 9시인가 8시인가 그때 네. 경기장에서 출발을 했는데 맞아요. 19분에 그 계측집을 밟았다로 2.5km 가는데 20분이 걸린 거야. 거의 뛰는 속도 아닌가요? 걷는 속도지. 걷는 좀 빨리 걷는 속도. 아, 그 이게 정도 시간 차면 여성 로드가 출발할 때쯤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미소랑 출발 시간이 한 1분 40초? 2분도 차이가 안 나더라고. 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사실 여자도 그렇게 빨리 가진 않은 것 같은 게 네. 2.5km 가는데 11분 정도가 걸린 거니까. 뭐 천천히 가긴 했어요. 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앞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MTB 다 출발하고 나와서도 가지 않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자들끼리 돌려서 가고 있는데 더 뒤에서 남자와 여자가 섞여가지고 추월했어. 이러면 네, 저 여기서 좀 세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미소가 일찍 밟진 않았지만 8시 21분 정도에 계측집을 밟았겠지만 저분들은 한 22분, 23분 정도에 밟으셔서 잡아놓은 거잖아. 그렇겠죠. 그럼 같이 가면 아니면 미소가 마지막에 힘을 그 수분자에서 힘을 엄청 써서 막 30초를 벌려도
치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몇 분 늦게 출발했는지는 알 수 없어. 약간 그래요. 이게 잡히는 순간 여기 생각이 많아지고 전의를 상실. 맞아. 전의를 상실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뭐 이때는 어쩔 수 없죠. 아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이제 남자분들이 끄는 팩이 더 빠르니까 일단은 뒤에 붙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찍 출발하면 손해 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일찍 출발할수록 대회 준비를 좀 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찍 출발하려면 앞에 출발선에 한 10분 20분 먼저 가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아 이게 대회장에 사람이 많아서 우린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핑계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출발하면 그냥 바보 되고 손해 보는 상황이 맨날 일어나니까, 그러게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운영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룹별로 나눠서 출발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룹대로 안 가면 뭔가 내가 실격될 것 같은 실제로 그런... 뭐 실격이라고도 얘기는 했는데 뭐 어떻게 처리가 안 된다, 뭐 인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기준이 설명이 안 돼 있었고 애초에 그쵸. 뭐 그런 일들 때문에. 네. 그리고 퍼레이드 구간이 오픈하는 처음에 출발한 다음에 퍼레이드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퍼레이드 뭐 화장실 갔다 왔다 하고 늦게 출발해버리면 또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출발 시간을 다 동일하게 9시로 줘버려야 되지 않았나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뭐 9시 10분으로 다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원활한 운영이 되긴 하겠지만 할 수 없죠. 맞아요. 그 대회 진행하시는 분들 종종 이제 출발 이러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집 앞에서 막 서고 빨리 출발하라니까요. 막 약간 언성이 높여지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출발을 안 하고 되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여자들끼리 타는 대회를 기대하고 왔는데 앞에 남자들이 끌고 있고, 여기 앞에 있는 여자분들이 사실 같이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자인지 아니면 그냥 같이 가도 이기는 사람들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어디지? 그 본격 어필해서 떨궈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때도 또 남자 팩 자기를 도와주는 팀원이 없으면 여자들 맞아요. 4-5명이 찍고서 도망가더라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해서 우르르 붙여주면 이게 무슨 경쟁이고 그냥 맞아요. 팩 싸움이지. 네, 오르막은 뭐 끌어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 라이더의 파워 영역대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여자들끼리 갈 수 있다고 쳐도 다운힐이랑 그 어쨌거나 평지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약다운힐. 그쵸. 거기서 이제 여자들끼리는 서로 로테이션을 돌면서 체력을 조금씩 쓸 텐데 이제 만약에 남자 팀원이 있는 여성분은 이제 내리막 거기에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4명이 가더라도 사실 다음에 수분제란 어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돼서 많은 전략도 있고 생각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 얘가 나보다 어필을 잘 타니 내가 평지에서 좀만 덜 끌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맞아. 일반적인 레이스라면 근데 그냥 내 타임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냅다 달려야 돼. 고개 받고 달려야 돼. 아 저기 그냥 붙어야 돼 이러고.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그 눈치 싸움 하고 난 뒤에 시작 계측선 어찌어찌 밟고 어떻게 됐나요? 나도 뒤에서 너무 안 와서 멈춰있다가 출발을 했는데 앞에 그룹 보는 거 보고 바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탄 그룹에 비하면 한 3-4초 정도 늦게 출발을 했거든. 근데 그보다 한 30초 더 늦게 출발한 그룹이 있어갖고 결국 같이 들어가면 여기 먼저 출발한 사람들은 다 순위 밀리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올바른 건가? 그랬구나. 아니면 아예 따로 출발해서 막 진짜 엄청 일찍 출발하던가 엄청 늦게 출발해서 뭐 경기 결과에 영향이 없는 뭐 그 정도로 출발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경기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남자들은 사실, 처음에 초반에 여기서 그래도 눈치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과 뭐 이렇게 치고 나간 사람들이 그래도 엄청 큰 차이로는 가지 않아가지고 그룹이 한 30명, 40명 정도가 모여서 달렸고, 자세한 영상은 TT준석 유튜브 채널에서 거의 풀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입상권이셔서
네, 앞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 로드, 남자 MTB, 여자 로드, 여자 MTB 이렇게 출발하면 된다. 아니 여자 로드가 먼저 출발하고 어. 그 다음에 뭐 남자 MTB가 출발을 하고 그리고 남자 로드가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아, 남자 로드가 제일 뒤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차피 여기에 붙으면 실격시켜버리고 다 거기에 속도가 다르니까 일단은 확실히 속도가 다르긴 하잖아. 10km 이상, 5km에서 10km 가까이. 그죠? 남자 MTB 그룹과 남자 로드 그룹은 평지에서 한다면 속도 자체가 다른데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페널티를 확실하게 주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돌아가지 않을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룹을 운영을 하되 딴 그룹에 갑자기 붙어서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은 페널티를 줘버리면 그게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마셜 심판이 계속 따라다니지 않는 이상 MCT처럼 적어도 지금 말한 게 3팩밖에 안 되기 때문에 4팩 여자 MTB까지 포함하면 4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팩에 한 명씩은 붙어 있을 수 있지 않나. 아, 선두 쪽에? 어. 그리고 어차피 선두 그룹에 있어서는 앞에서 안전통제든 뭐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게 가능하려면 건타임이 돼야 된다. 건타임이 돼야지. 그 그룹은 같은 출발 시간을 가져야지. 그냥 그렇죠. 사실 건타임만 되면 뭐 이거 건타임이 되고 뭐 팩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 뭐 한 사람 입상시키기 위해서 뭐 다른 그룹하고 타는 게 어렵네. 이게 또 운영하는 측과 라이더 공정한 뭔가 레이스를 원하는 라이더의 입장 차이랄까요? 레이스 원하는 사람들은 돈 2배로 내고 뭐 3배로 내고 줄도 따로 서게 해주고 먼저 출발시켜주고 설악 그 챔피언십처럼. 근데 줄을 따로 서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냥 출발 시간만 앞으로 당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앞에서 줄을 잘 설 수 있게 길도 좀 터주고 그런 걸 해야지. 안 그러면 욕하잖아. 아니 돈을 더 내고 어차피 우리 시상금들도 이쪽에서 많이 가져가는데 상품들이든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따로 돌리고 돈을 더 받아서 돌리고 아니면 뭐 꼭 시상을 하지 않아도 그냥 돈으로 안 주더라도 아무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인력을 쓰니까 그죠?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원활한 레이스를 할 수 있도록 좀 마셜이라던가 한두 사람이라도 더 붙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내라 그러고 대신에 소규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죠? 소규모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러면 돈을 더 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쵸.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범한 데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같이 경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위험 안전 문제 때문에 이걸 돈 내고 하겠다 하면 하지 않을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명이나 하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경쟁을 원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게 인원이 너무 적어져서 좀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진짜 레이스를 하고 싶다 이러면 이런 데서 할 만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내 타임으로 좀 말도 안 되게 뭐 팩싸움 하거나 이런 것도 재미는 있지만 물론 우리가 생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괜히 남들한테 패 끼쳐가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라 약간 눈치 싸움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뒤에서 추격한 남녀 로드 그룹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여자 라이더로 이루어진 그 몇몇 라이더들과 선두에 계속 자리를 하면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라이딩을 지속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까지는 엄청나게 강한 남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주도해서 팩을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들이 좀 운영 게임도 해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 앞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했나요? 아직 본격적인 오르막은 시작하지도 않았고 이제 혼자 찍고 나간다고 해서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었죠. 네.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를 내려가고 나서 저희 오른쪽 위에 지도 보면 아시다시피 한 5km 정도 더 가야 약다운힐 5km 이상을 더 가야 첫 번째 어필이 나오기 때문에 힘을 안 쓰지 않고 그냥 평이하게 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내리막에서는 힘을 하나도 안 써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붙기 때문에 내리막에서 뭐 그냥 수그리 했어요, 수그리. 네. 옆에 슈퍼턱 하시는 분보다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슈퍼턱하고 페달링 하시는 분보다. 네.
아주 편안하게 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분은 그 전귀선님, 네, MTB도 잘 타시고 로드도 잘 타시는 분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로드랑 MTB랑 통합으로 시상을 해버려서 아마 MTB 부문에 나가셨으면 되게 편하고 재밌게 타실 수 있었는데 있으셨을 맞아, 텐데 맞아. 인원이 부족해서 그냥 로드로 나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저 칩도 굉장히 칩? 저기 저 지금 배번에 네. 계측칩이 붙어 있었어가지고 아, 그쵸. 배번에 칩이 붙어 있었는데 저렇게 펄럭펄럭 하면은 이제 칩이 휘어질 가능성?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아, 이게 지금 카메라 같은 것도 있고 음. 속도계 같은 것도 있고 또 이게 핸들바가 이제 두꺼워지고 에어로해지면서 일반적으로는 달기 되게 힘들어진단 말이야 이제 앞에다가는 그지. 그리고 에어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전거 1,000만 원짜리 프레임 샀는데 에어로하다고 해서 저거 달아놓으면 300만 원씩 깎이는 거거든. 네, 그래서 대회 측도 앞으로 이런 네 배번을 아예 달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특히 여자 라이더 같은 경우는 프레임 사이즈도 작고 C포스트도 거의 안 나와 있고. 네, 그래서 달 수가 없어요. 막 타이어에 닿고 막 구기고 접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달리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보기가 안 좋으니까 아예 C포스트에 저렇게 달되 좀 사이즈는 조금 작게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등배번 같은 것들 사람들이 좀 많이 안다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거기에 스폰서도 적혀 있고 뭐 이 자기 이름도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등배번을 달고 나가줘야 그쵸. 사실 대회 뭐 사진 찍혔을 때 뭐 스폰서 글자가 한 번이라도 더 보인다던가 아니면 이걸 가져갔을 때 뭔가 보인다던가 해서 해야 되는데 오핀을 너무 큰 걸 주는 경우도 너무 많고. 아, 그 배번 자체, 등배번 자체도 엄청 큰 게 많아요. 그리고 등배번 네. 같은 경우 요새 스티커로 많이 나온다고 아, 하거든요. 스티커. 월드 투어 같은 경우에. 아, 월드 투어에서. 네. 그래서 스티커 형식으로 해서 등에다 붙이고 그것도 필수로 하게 해서 검사를 해서 아니면 뭐 나중에 지금 여태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오핀으로 달아야 돼서 저지도 빵꾸나고 찢어질 수도 있고. 백두대간 같은 데 가면 이제 네. 바람막이를 입을 경우에는 사실 다는 그치. 게 진짜 무의미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아, 나 이거 이따가 벚꽃 출발하라고 안에다 달았는데 이거 입고 탔다. 그래서 배번이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스티커를 2개, 3개를 주면 스티커가 단가도 뭐 아주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오히려 하고 그게 나을걸요? 핀도 보통 한 번 쓰고 버리니까 또 그리고 다 그것 때문에 쓰레기잖아. 펑크도 일어나고 그쵸, 이게 다 또 쓰레기고 그런데 스티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서 스티커를 하고 그거를 두 개를 주는 대신에 반드시 붙이고 타게. 이게 5핀이라서 안 다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달아서 가끔씩 안 단 적이 있는데 웬만하면 달긴 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에어로 때문에 조금 접어서 달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스티커면 아예 부착이 되기 때문에 네, 접을 일이 없지 않을까. 뭐 스티커를 에어로하게 달고 싶으면 접어서 그걸 5핀으로 달려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우측 상단에 보면은 그 양내리막 구간을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앞에서 달려나가고 있고 뭐 파워를 안 쓰고 있네. 이거 약 팔고 있네. 네, 저는 그냥 속도만 이어받아 준 거고 이렇게 제가 그 로테이션을 받았을 때 뭐 온 힘을 다해서 밟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앞에 튀어나가는 여성 라이더들을 잡지 않고 관망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스를 저는 그래도 몇 번 해봤으니까 이런 플레이와 생각이 가능한 건데 이게 레이스의 재미지 사실. 그쵸, 이렇게 이게 어떤 상황이고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힘을 조절하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레이스의 묘미인데 아마 이거를 경험을 많이들 못 해보셨을 거고 이제 여자 라이더들끼리 라이딩을 했을 때 그냥 내가 앞에 섰으니까 막 세게 끌어야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 정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많은 오르막이 있는데 첫 번째 오르막에서 내가 먼저 넘어갔어. 그러면 내가 뭔가 이제 나 1등인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그냥 무조건 앞에 있으면 내가 이기겠다. 근데 그랬다가 이제 항상 후반부 가서
예, 처발리고 그런 경험은 전 좀 있기 때문에 미소가 이런 레이스를 잘 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게 남자들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력 순으로 줄이 세워진 것 같거든요, 결국엔. 그죠? 근데 만약에 여자끼리 경기를 했으면 훨씬 더 많은 변수가 발생했을 거고 미소가 내가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강해져서 할 수 있어 하고서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서 더 낮은 순위를 기록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쵸? 사실 여자끼리 탔을 때 굉장히 더 재밌고 변수도 많이 발생하고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기가 운영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결국 계속 아쉽다는 얘기로 지금 거의 중반부를 달려왔는데 그만큼 아쉬운 경기였고 사실 많은 대회들이 지금 이런 내 타임에 뭐 그냥 다 같이 통합해서 출발하는 포맷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표준인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데 근데 MC터들이든 뭐 경쟁을 원하는 사람들 너네 출발 시간은 9시로 동일하게 찍힌다 어디서 출발하든 이렇게 해버리면 알아서 잘 줄 설 거거든. 잘 줄 서고 딱 시간 칼같이 맞춰가지고 출발하지. 근데 그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좀 먼저 출발하고 싶은 좀 초보분들 빨리 줄 서가지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양해를 구할 건지. 그건 뭐 그냥 근데 그래서 그거를 양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하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더 내고 양해 그냥 돈을 더 내고 새치기해도 되도록 매직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것 같거든. 이게 자본주의 여기까지 자본주의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 내가 먼저 대회장 일찍 와서 준비 잘하고 앞쪽에서 출발해서 사진도 찍히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쟤네 경쟁하겠다고 나보다 먼저 가서 사진 찍히고 관심을 다 가져가? 막 이렇게 분노하실 수 있잖아. 아하. 근데 쟤네는 15만 원 더 냈구나 이러면 재밌게 다들 만족하시지 않을까? 쟤네가 낸 돈이 내 초코파이가 되었구나, 내 바나나가 되었구나, 쟤네 덕분에 마샬이 한 명 더 늘었구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서로에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쵸.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대회를 나갔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 말고 또 있을까? 이게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말고 그냥 평범하게 가고 있는데 아니면 자기들 빨리 가고 있는데 왼쪽에서 추월해 가는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서 욕했을 것 저 같아. 새끼들 뭐야 이런 생각은 많이 했을 것 같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화천 DMZ나 백두대간 그란폰도에서 하는데 거기는 워낙 사람들 참가 수도 많고 그리고 거기도 내 타임이다 보니까 그 경쟁하는 그 포디움권 그룹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무리지어 지나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월해서 가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라 추월하는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라. 그렇죠. 그래서 19년도 백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번 지난 22년 진도 랠리 같은 경우에 그냥 앞에서 출발해봤거든요. 그냥 기량도 어느 정도 자신 있고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거 절대 못 이겨. 내가 못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내가 미소를 끌어주더라도 뭐 팩이 있더라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도 출발을 안 하고 잘 타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뒤에서 출발해서 먼저 출발한 사람들을 다 잡아버리니까 근데 결국에는 제가 조금 더 세져서 한 6.0 FTP가 한 7.0 정도 된 다음에 6.6 정도로 한 3시간 정도 밟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네, 6.6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소가차보다 조금 잘 타는 정도 아닐까. 소가차 정도 나와야 이제 내 타임에서 당당하게 아니 그 정도까지 그게 필수는 아니고. 네. 여튼 그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이런 내 타임 방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 의견입니다. 네. 이게 안전 때문에 그쵸. 추월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월을 하면서 우리 팀 막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종종 있고 맞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 되게 첼로 재밌고 화이팅! 뿌듯하긴 한데 그렇기는 하지만 싫다 미안하다 진짜 죄송하고 민폐 끼치는 것 같다. 그치. 지나갑니다 하고 네. 항상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이러고. 근데 그렇다고 진짜 제일 앞에서 출발해 버리면 또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도 없어.
전에 설악그란폰도 때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십이라서 네, 앞에서 탔더니 진짜 아무도 못 만나고 대회 내내 데이딩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한 20분 정도만 늦게 출발시켜도 그럼 아예 못 잡잖아. 혼자 달리는 사람을 그룹이 못 잡잖아. 그쵸. 그런 정도 그런 정도의 시간 차이를 주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장수대회 첫 번째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고요. 네, 저는 파워는 뭐 역치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로 가고 있네요. 역치에서 상위 템포 정도로. 네, 심박은 178. 역치 심박은 아직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페이스로 가고 있고요. 역치 심박은 몇이죠? 180 초반대일 거예요, 아마. 78이나 80 초반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거의 간당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심박계를 8두개 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뢰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좀 아까까지는 안개가 엄청났었는데 금방 겠네요. 네,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되게 평화로워졌어요. 네, 와트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은데 네. 사람들이 미소를 넘어가진 않고 있네요. 다들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제가 세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냥 졸졸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필이 유턴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보이는 네. 것보다 더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네. 코스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유턴을 하고 네. 그리고 뒤에서 온 강력한 팩인 오버페이스 팩한테 여자 그룹이 잡히고 나서부터는 사실 이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저 팩을 쫓아가면 이기는 거고 못 쫓아가면 지는 거라. MTB랑 로드가 같이 섞인 팀원들이 같이 달리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그렇게 조지는 팩은 아니고 MTB 네, 입상을 위한 그쵸. 팩이다. 맞아요. 그렇게 사실 생각을 이 MTB 입상도 되게 문제인 게 우리 팀에 MTB 타는 사람이 없어서긴 한데 이것도 로드가 끌어주면 확실히 빠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쵸. 어쩔 수 없죠. 빠르죠. 그래서 남자 MTB 입상권이면 그래도 따라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와츠팀의 킴진님과 제가 붙어서 가게 됩니다. 아, 여기다. 이제 여기다 하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 초반에 그 뒤늦게 출발한 뭐 여자 로드 분께 이제 잡히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건 잡힌 건 잡힌 거고 이제 나의 목표는 이제 여기를 끝까지 쫓아가 보자. 어차피 최종 목표는 이 대회가 아니라 이제 TDD니까 이 대회가 장수 대회가 TDD 전에 일주일 앞두고 이제 마지막 폼을 체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운동하자, 잘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대로 잘 달려갔고요. 배터리가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영상은 없고 네. 잘 쫓아가다가 무릉고개에서 킴진님한테 흐르고 네, 무릉고개 20분 정도 넘게 올라가는 오르막이었는데 그 초반부터 페이스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후반부에 페이스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더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로 이 오버페이스 그룹과 킴지님을 잡을 수 없었고요. 저는 무릉고개 다운힐을 하고 나서 오버페이스의 라이더 한 분과 이제 영혼의 루트를 돌면서 피니시를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피니시가 굉장히 위험했었어가지고 거기서 경쟁을 했으면 박살이 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무사히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고댕댕 씨의 장수 대회 한 줄 평. 굉장히 재밌었는데 코스도 엄청 좋고 재밌었는데 뭔가 그리고 시상도 좋고 경품도 좋고 다 좋았지만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 토마토즙 맛있습니다. 네, 토마토즙 진짜 시원하게 해놓고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네, 장수 대회 출전하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에 저는 다른 대회 영상으로 찾아볼게요. 네, 장수 내년에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엔 한우랑 사과랑 다 먹어야지. 예.